자, 이번 시간은 역함수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역함수가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역함수는 그 출발부터가 이제 약간 다른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자, 우리가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고 정의역과 공역, 치역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은 함수의 기본적인 개념들이죠. 자, 이렇게 fx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 대응관계를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이제 이런 함수에서는 왼쪽 부분 출발지를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도착지가 있는 이 영역을 공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역의 원소를 함수에 대입했을 때 우리가 대응 관계를 우리가 새로운 함수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거꾸로 보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있던 공역을 새로운 정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기존에 있던 공역을 새로운 정역으로 만들고 기존의 출발지였던 정역을 새로운 공역으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방향을 정역과 공역을 위치를 바꾸고 출발지가 도착지가 되고 도착지가 출발지가 되는 이런 새로운 함수, 이런 새로운 함수를 fx의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쓸 때는 이렇게 써요. 이거를 f의 역함수에서 inverse x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출발지, 도착지가 바뀌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경우는 이렇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제 이런 함수의 대응 관계에서는 우리가 원소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의 원소가 하나로 대응되는 경우도 물론 존재하겠죠. 자, 이제 이렇게 대응되는데 우리가 역함수 같은 경우는 거꾸로 가야 되죠. 이렇게 거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역함수라고 정의를 할 텐데 이제 문제는 역함수를 봤더니 공역 부분이 새로운 정역이 돼야 돼요. 원래는 여기가 새로운 정의역이 돼야 되죠. 근데 새로운 정의역이 돼서 거꾸로 방향을 갔더니 우리가 하나가 두 개로 대응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역함수가 불가능해요. 존재할 수 없죠. 자, 이런 함수의 모양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자,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자, 요번에는 대응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A, B, C, D라고 하는데 각각의 대응 관계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역함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만든 이 새로운 요 부분이 새로운 정의역이 됩니다. 이 부분이 새로운 정의역이 되죠. 근데 새로운 정의역으로 출발을 해서 거꾸로 가는 역함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역함수는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냐면 대응되지 않는 하나의 정의역의 원소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역함수가 불가능한 예를 두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1대1 대응이 존재하지 않죠.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자, f inverse x의 존재 조건이라고 하면 자, 어떤 경우에 역함수가 존재할 건가? 이거는 존재 조건인데요. 반드시 1대1 대응 함수만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1대1 대응 함수가 돼야 반드시
역함수가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왜? 1대1 대응이 안 됐을 때 역함수가 안 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보여줬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대응 관계를 갖고 있는 함수들을 가지고 이제 역함수를 표현을 해볼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걸 가지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기에 대응되는 관계로 보면 현재 F1이 A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거꾸로 하면 역함수에 A를 집어넣으면 1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이렇게 정역의 원소와 공역의 원소가 바뀐 상태에서는 역함수로 서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기존에 알고 있던 fx는 y가 있는데 여기서 y와 x가 자리를 바꾸면 그 함수가 바로 인버스 역함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혹은 다른 말로 fa가 b라면 f의 역함수 b는 a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것들이 전부 다 역함수의 성질을 나타낸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성질을 볼게요. 자, 원래 f2는 c가 되죠. 근데 여기다가 역함수를 합성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2는 c가 되니까 역함수 속에 c가 들어가는 결과가 되죠. 그러면 f 역함수 c는 뭐죠? 다시 2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결과값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처음에 들어갔던 게 그대로 나왔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역함수를 먼저 적용을 해봅시다. 자, 역함수에 b를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걸 다시 원래의 함수랑 합성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역함수에 b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3이 되죠. 그럼 f3이 될 거고요. f3은 다시 b가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을 시켰더니 자기 자신이 되더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원래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반대로 역함수랑 원래의 함수를 합성을 시켜도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이 되는 함수, 이거를 항등함수라고 하고요. 보통 IX라는 기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런 기호가 쓰면 저 기호는 항등함수를 대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이런 성질이 있고요. 자, 그러면 합성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하면 서로 역함수 관계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자, f랑 gx를 합성을 했더니 이게 x가 됐대요. 자, 이 x라는 것은 항등함수를 나타내겠죠. 또는 g에다가 fx를 합성을 했더니 이게 x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자, 합성을 해서 x가 나왔다는 것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뜻이고요. 자, gx가 f의 역함수가 되든지 또는 fx가 gx의 역함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중요한 성질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자, 원래의 함수에 이제 역함수를 합성했을 때를 보여줬는데요. 자, 역함수에다가 한 번 더 역함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거꾸로 갔던 것이 한 번 더 거꾸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처음에 있는 함수랑 똑같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합성함수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함수를 하나로 만들 때 썼었죠. 예를 들어 합성함수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x에서 y로 가는 하나의 함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타고 다시 z로 가는 새로운 함수가 또 하나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대응관계로 나타내 보고요.
자, 우리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정의하고 y에서 g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z로 가는 함수를 g라고 정의했는데 요걸 한꺼번에 타고 가는 함수를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한꺼번에 타고 가는 함수는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가는 함수다라고 해서 이거를 합성함수로 나타냈고요. 우리는 f라는 함수를 먼저 쓰죠. f라는 함수를 먼저 쓰고 나중에 g라는 함수를 타고 간다고 해서 우리가 g서클 fx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는 거꾸로 g서클 fx라는 두 가지 함수를 한 번에 타고 가는 이 합성함수를 역함수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역함수로 따졌을 때는 f 인버스와 g 인버스가 되겠죠. 자, 각각 인버스 역할은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거꾸로 가는 거. 이 함수가 f 인버스 함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거꾸로 가는 게 얘가 g 인버스 함수겠죠. 자, 그럼 우리는 한 번에 가는 함수를 찾고 싶어 해요. 자, 한 번에 가는 함수를 찾을 때는 합성함수의 순서가 g 인버스가 먼저고 f 인버스가 나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g 서클 fx를 한 번에 가는 우리가 거꾸로 역함수를 하면 이런 경우는 g 인버스 함수가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f 인버스 함수가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럼 순서를 봅시다. 애초부터 g 서클 fx라는 한 번에 가는 함수, 한 번에 가는 함수를 역함수를 시켰더니 우선순위가 두 개가 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성함수를 역함수를 시켰을 때는 서로 위치,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가 더 있다고 합시다. 여기 하나가 더 있고 예를 들어 d, e, f가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가는 함수를 hx 함수라고 할게요. 그리고 어떤 대응 관계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합성한다는 뜻은 하나의 함수를 봤을 때 우리는 기준이 f가 먼저고 g가 두 번째, hx가 나중이죠. 그럼 세 가지를 합성시켰을 때는 hx가 맨 끝이 됩니다. 세 가지 합성함수는 h서클, g서클, fx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합성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 세 가지의 합성함수를 역함수를 시켰을 때가 문제죠. 자, 역함수를 시켰을 때는 h 인버스가 맨 첫 번째로 오는 겁니다. 맞죠? h 인버스가 맨 처음이에요. 순서로 보면. 자, 그래서 전부 다 h 서클, g 서클, fx를 인버스를 시켰을 때는 f 인버스가 맨 끝이고요. g 인버스가 두 번째, h 인버스가 맨 처음으로 나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순서를 역함수로 인버스를 시켰을 때는 합성함수의 순서가 바뀐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적어볼게요. 자, g서클 fx를 전체를 역함수를 시킨다면 역함수는 합성했을 때 순서가 바뀐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를 더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자, g서클 만약에 f서클 hx 이 전체를 인버스를 시킨다면 자, 그 순서 이제 명확하죠. 순서가 전부 다 바뀝니다. h 인버스, f 인버스, g 인버스 x로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된다? 서로 순서가 바뀐다가 되겠습니다.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서로 순서가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합성을 했을 때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 아까 이야기한 적 있는데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자, f와 g를 합성했을 때 그 결과를 h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합성이 가능한데 자, 오른쪽에다가 이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다가 g의 역함수를 합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도 hx의 오른쪽에 g 역함수를 합성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의 함수와 역함수를 서로
합성을 하면 뭐가 됐죠? 항등함수가 됐었죠. 그러니까 저 부분이 바로 x로 바뀌겠죠. 자, g 인버스와 gx를 합성시키면 항등함수가 되니까 x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과는 fx가 되고요. 그럼 fx는 뭐가 되죠? hx에 g 인버스를 합성한 새로운 함수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조건으로 보면 f서클 gx가 hx일 때 fx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문제 적용할 때도 몇 번 이렇게 활용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같은 문제를 자, 이번에는 왼쪽에다가 f를 없애볼게요. 자, 그러면 f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번에 f를 없애려면 항등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인버스를 왼쪽에다 합성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f 인버스를 hx에 합성을 시켜주겠죠. 자,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합성을 했더니 아까처럼 f와 f 인버스가 합성이 됐죠. 그럼 무조건 저건 항등함수가 되는 거고요. 항등함수의 계산 결과는 처음과 똑같죠.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만 보면 남아있는 부분은 왼쪽에서는 gx가 남아있을 거고요. 맞죠? 자, 오른쪽은 f 인버스 서클 hx가 남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빨리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역함수의 성질과 순서들을 쭉 정리해 봤는데, 자, 정역과 공역이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항상 1대1 대응 함수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 그다음 이제 기본 성질들을 전부 다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앞에서 기본 성질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역함수라는 것은 1대1 대응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역과 공역을 서로 위치를 바꾸고요. 그래서 y를 정역, x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의 함수가 x에서 y로의 함수라면 f 인버스 함수는 y에서 x로의 함수가 되겠죠. 자, y는 fx라고 하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x는 f 인버스 y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의 정역은 원래의 함수, 역함수의 출발점은 원래의 함수의 치역이 됐었죠. 역함수의 목적지는 원래의 함수의 정역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역함수가 존재할 필요충분 조건, 반드시 1대1 대응 함수만 돼야 됩니다. 자, 역함수를 다시 역함수를 시키면 자기 자신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시키면 항등 함수가 됩니다. 마찬가지죠.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fa가 b면 f 인버스 b는 a일 거고요. 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합성을 시켰더니 항등 함수가 됐대요. 합성을 시켰더니 항등 함수가 됐다는 말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뜻이겠죠. 자, 만약에 gx가 f의 역함수가 된다면 g의 인버스 x는 당연히 fx가 되겠죠. 역함수의 모양을 한번 더 씌워준 결과에 불과합니다. 자, 6번. 합성을 하면 순서가 바뀐다고 했죠. 세 개를 합성시켜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f서클 g가 h일 때, 자, 좀 전에 계산식으로 보여줬는데요. 자,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자, 오른쪽에다가 g 인버스를 합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이 hx와 g 인버스의 합성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항등함수가 됐고요. 그래서 요거의 계산 결과는 뭐가 됐죠? fx가 hx 서클 g 인버스 x가 됐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자, f 서클 gx에서 자, 이번에는 왼쪽에 f 인버스를 합성을 했습니다.
그럼 오른쪽도 f 인버스가 합성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항등함수가 되죠. 남은 것은 gx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gx는 f 인버스 서클 hx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바로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문제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자, 조건을 보면은 fx와 gx가 나와 있죠. 그리고 f값과 g값의 인버스 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 f 인버스 3이 2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f 2는 3이라는 뜻이죠. 자, 마찬가지로 g-2는 4라는 뜻입니다. 자, f2가 3이니 4 플러스 a는 3.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g-2가 4니까 마이너스 1 넣어보면 4 플러스 b 맞죠? b는 4니까 b 값은 0이 되겠네요. 자, 2번. 자, ax 플러스 b가 fx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인버스의 성질과 합성함수의 성질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f 인버스 2가 0이라는 것은 f0이 2라는 겁니다. 맞죠? 그럼 f0을 2를 두 번째 집어넣으면 f2는 3이란 말과 같겠죠. 자, f0이 2니까 b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f2가 3이니 이걸 바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2a 플러스 2는 3. 그래서 a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볼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자, 인버스 x 다 나와 있죠, 문제가. 자, 하나씩 구해 볼게요. 자, f 인버스 0을 찾고 싶어 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 값을 a라고 놓겠습니다. 자, f 인버스 0이 a라는 뜻은 fa는 0이라는 뜻이죠. 아, a로 놓으면 안 되겠네요. 지금 a가 있죠, 문제에. 자, 다시 이걸 k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이 말은 곧 fk는 0이란 말과 같겠죠. 자, 그럼 fk는 0이다. 그럼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건데, 자, 위에 아래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윗부분을 보면은, 자, 위의 함수를 먼저 볼게요. 자, 그러면 k를 집어넣어서 0이 된다고 하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4분의 1 x제곱 플러스 2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0이 되는 게 가능한 건 밑에 있는 값이 될 겁니다. 밑에 있는 값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k는 밑에 있는 값에서 나올 거고요. 2-2분의 k제곱은 0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k라는 것은 k제곱이 4니까 2와 마이너스 2가 될 텐데요. 정의역의 값이 0보다 작은 것만 되니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k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그러면 f 인버스 0이 마이너스 2가 먼저 되겠죠. 요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또 그러면 남은 값은 f 인버스 a는 k 마이너스 1을 넘기면 6이 되겠죠. 그럼 이 말은 그 무슨 말이냐면 f6은 a가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볼 건 요 부분, 마지막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f6은 a다. 그럼 6은 위쪽에 집어넣기 때문에 4분의 1, 36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럼 4, 9, 36이니까 9 플러스 2, 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 볼게요. 자, 인버스로 합성함수가 되어 있네요. 합성함수. 자, 그러면 이 전체에 f서클 g 인버스에 a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f서클 g라는 함수 자체를 역함수를 시켰단 말과 같은 말이죠. 자, 그럼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f서클 g에 역함수에 a를 집어넣어서 3이 됐다는 말은 이 f서클 g에 3을 넣었을 때 이 값이 a가 됐다. 이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자, 이걸 적용해서 a 값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g3은 뭐죠? g3은 3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g3은 3이니 f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3은 1이죠. 그러니까 이제 a 값은 1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합성함수의 역함수가 되어 있는데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하면 합성의 그 위치가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저 부분을 먼저 전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왼쪽에는 G가 합성이 돼 있고 오른쪽에도 G가 합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성 순서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G하고 G 인버스를 합성한 이 부분은 항등함수가 돼서 남은 부분은 바로 F 인버스 서클 G2만 남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G2부터 구해봅시다. G2는 얼마죠? 1이죠. 그러면 F 인버스 1이고요. 자, F 인버스 1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K로 두면 바로 FK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값만 구하면 되죠. K 값만 구하면 끝나겠네요. 자, 그래서 fx에 집어넣으면 K-2가 되고요. 여기서 K는 3이라는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인 답은 3이 되겠죠. 자, 합성의 순서. 우리가 합성해서 역함수를 만들었을 때 순서만 잘 지키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자, G5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여기서 G5가 나왔죠? 자, 주어진 조건으로 G5를 보면 X에 2를 집어넣었을 때가 G5가 되겠네요. F 인버스 2는 G5가 되죠. 자, 결국 그러면은 F 인버스 2 값을 구하는 게 문제겠네요. 자, 그러면 F 인버스 2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걸 K로 두면 이 말은 곧 FK가 2란 말과 같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K를 집어넣었을 때 2K-1이 2가 돼서 K는 2분의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역함수의 순서를 바꿔서 잘 적용을 해줍니다. 자, G2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두 번째 문제. 자, 똑같이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자, G2는 F3이네요. 그럼 결국 F3 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F3 값은 역함수를 이용하는데, 자, 현재 보면 여기에 X가 들어가고 여기에 3X-3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적용된 함수는 역함수죠. 그래서 역함수를 원래의 함수로 바꾸면 3X-3과 X의 위치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요 식을 보고 우리는 F3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F3을 찾아내기 위해 X에 3을 대입하고요. 아니, X에 2를 대입하죠. 자, X에 2를 대입하면 F3은 답이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3과 G2는 똑같기 때문에 이 답도 2가 되겠죠. 자, 역함수의 순서, 그 다음에 합성했을 때의 순서를 바꾸는 거,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